오늘 유통구단 김용호의 북 리뷰는 경제사상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경제사상가 이건희 1권 생각, 경제사상가 이건희 2권 행동편 2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네, 이 2권 모두 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총 1000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역작인데요. 허문명님이 저술을 했고요. 동아일보사를 통해서 2026년 5월 22일 발간된 책입니다. 30여 년 전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체 패권 시대가 온다. 자동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된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가 온다. 그때는 인간의 창의성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기업의 철학과 문화를 파는 시대가 온다. 등등 그의 예언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삼성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를 먼저 본 한 인간의 사유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출판사는 이야기합니다. 유통구단이 이 2권의 책을 보면서 느낀 결론은 삼성그룹 미래의 모습을 알고 싶은 독자 혹은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향보를 추측하고 싶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딱 좋은 책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이건희 사유법을 책으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2권의 책을 저술한 저자인 허문명님의 이력이 남다릅니다. 1990년 동아일보사에 입사해서 사회부, 경제부, 문화부 기자를 거쳐서 오피니언 팀장, 국제부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한민국 출판계의 평전 분야의 대가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를 세계화한 숭산 큰 스님의 평전, 삶의 나침반, 민주화 영웅 김지하 시인 평전, 김지하와 그의 시대를 저술한 화려한 이력을 지닌 분이 이 책의 저자입니다. 이 책들은 6년 탐사 취재 끝에 나온 핵심만을 담은 기록물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지닌 저자가 정리한 이건희 사유법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통찰과 지혜, 그리고 위기를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지금처럼 정보가 많지 않았던 시절 신문과 TV 뉴스는 물론이고요. 경제지, 경제잡지, 골프, 자동차, 건강기술 잡지, 일본 NHK 다큐멘터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삼성 주재원들의 보고서를 늘 챙겨보았습니다. 그의 서재는 경영학 서적 대신에 미래과학, 전자, 우주, 항공, 자동차, 엔진공학 등 관련 서적이 빼곡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2020년 이건희 회장의 부고를 전하며 선지자, 비저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남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 앞날을 내다본 존재라는 의미죠. 세상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는 탐구자. 여러분 중에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탐구자가 있다면 필독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생각법과 삶의 태도, 그가 던진 물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이유는 변화의 본질은 시대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같은 세상을 다르게 본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2권의 책을 통해서 이건희 생각법, 이건희 행동법을 따라가다 보면 앞으로 전개될 AI 시대에 혼란스러운 변화의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프로페셔널 서퍼가 돼 있을 것입니다. 폭풍을 뚫고 날렵하게 파도를 가지고 노는 프로다운 서퍼 말입니다. 예, 다음 책입니다. Careless People. 책임, 공감, 원칙이 사라진 거대 플랫폼 기업의 세계가 부제이고요. 세라윈 윌리엄스 저자고요. 디플롯을 통해서 2026년 5월 11일 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원서 제목 그대로 한국판 책 제목으로 옮긴 책입니다. Careless People. 이 책 제목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요? 이 책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 기대했던 페이스북의 실체와 그 경영진이 보여준 도덕의 파산에 대한 기록입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변호사이자 페이스북의 공공정책 담당자였던 저자는 7년 동안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해서 최고 경영진의 최측근으로 일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신랄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저자는 위대한 개스비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해서 그들을 케어리스 피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물과 생명을 마구 짓부수고 돈과 무심함 속으로 물러난 후에 자신들이 버려놓은 난장판은 다른 사람들이 정리하게 내버려 두는 사람을 뜻합니다. 저자는 그들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페이스북을 떠날 때까지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던 노동착취, 직장 내 괴로움, 성추행, 플랫폼을 활용한 선거 개입, 청소년 대상 알고리즘 조작, 반복되는 외교 결례 등을 이 한 권에 모두 담았습니다. 물론 저자의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만 글로벌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 업무의 일부, 공중파나 공공신문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 실제 글로벌 기업의 내부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2010년 영화 소셜 네트워크를 보고 페이스북의 탄생 스토리를 알게 된 이후 마크 저커버그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었는데 말이죠. 그의 옆에서 실제 행동거지를 본 저자의 논평을 책으로 보게 되니까 많은 실망을 하게 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사업에 올인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라는 사명을 버리고 메타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6년 초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완전히 뒷전으로 결론을 낸 저커버그의 의사결정을 보면서 또 한 번 실망을 하게 됩니다. 돈이 많으니 이렇게 큰 실패를 하더라도 회사는 잘 굴러가나 봅니다. 저자는 페이스북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이상주의자고요. 순진한 희망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상황을 보면서 사물은 항상 겉과 속을 모두 잘 봐야 한다는 팩트 체크를 알게 해줍니다.